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오늘 특별 대담이죠. 네. 관장님 말씀해요. 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네. 저희 피카디 국제미술관에서 앙대빵당 2020 코리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공영 위원장님. 네, 공영 위원장님.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유, 아니 저야 뭐 지금 그 심사평을 듣고 있는 격이잖아요. 작가 동상 5분 인터뷰했죠. 네. 놀랍죠.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먼저 취임하세요. 예. 먼저 오늘 그 운영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요건 앙대빵당의 첫 번째 일환으로 앙대빵당 2020의 첫 번째 일환으로 지난 연말 그 피카디리 아트 프라이즈가 진행됐었습니다. 요거를 마무리하시면서 분야에서도 새로운 영역이라든가 또 오마주상, 기업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새로운 분야 부분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다 전체 총괄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2020 앙대빵당전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그 공모전 전반적인 그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운영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앙대빵당전의 부수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달에 이제 그 아트 프라이즈 시상식에 제가 이제 심사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심사를 수십 년 동안 참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공모전이라는 게 참 행사를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평가한다는 게 이 종이 뒤집기처럼 손바닥 뒤집기가 돼요. 여기 공모전에서 대상 탄 작품이 다른 공모전 가서 떨어질 수 있고 딴 데서 떨어져서 포기했던 그림이 또 어떤 공모전에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예술의 평가라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참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작가 입장에서는 작가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데뷔의 코스에 가장 말하자면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는 게 공모전이에요. 저 역시 4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공모전은 물론 국정부터 비롯해가지고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이런 다 냈습니다. 모국에까지 해서 신진 작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중앙미술대전에서 이제 특선 입선을 하면서 미술 잡지에서 그 당시에 그 대단했던 이일 평론가 같은 분들이 그 공모전에 수상한 작가들을 평을 써줬어요. 대간미술이라는 잡지에.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내 그림을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 그림을 입선을 했든 특선을 했든 보고도 평을 해줘서 잡지에 실렸을 때는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고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이 대한민국 화단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데뷔를 한 작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응모자가 아닌 이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공모전하고 비슷한 공모전이면 안 될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높아심을 갖고 사실은 이제 왔는데 이 피카디리 미술관 측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 시스템이 뭔가 새롭고 다양해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으로 공모전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져도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왔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작가들이 수상권에 들고 또 참여했던 작가들이 낙선을 하더라도 수상을 안 되더라도 그래 내가 다음에는 꼭 낼 거야 하는 어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던져줄 수 있는 공모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나름대로 좀 독특하게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모전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앙대빵당전의 심사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거기에 부수적인 단체로 그렇게 심사를 한번 참여했을 때 일단 특이한 것은 그 장르별로 되게 이제 뭐 서양화에서도 구상, 비구상, 한국화, 뭐 문인화, 공예, 조각, 수채화해서 다양하게 이 장르를 나누는데 그거는 솔직히 참 제가 이 얘기하면은 미술계의 어떤 그런 좀
불편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겪었고 또 제가 가르친 제자나 우리 후배 작가들을 위해서는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그 돈벌이 수단에 악용을 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눈 거라는 얘기죠. 서양화, 동양화에서 그 장르별로 많이 나누고 거기서 또 뭐 1분과 1분과 나눈다는 거는 물론 많이 낼 수 있는 폭의 그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접수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비구상에 내던 사람이 구상에도 내고 1년에 한두 번을 여러 군데 내면서 한다는 건 결국은 상을 타기 위한 욕심밖에 안 되죠. 거기서 올바른 어떤 공모전의 어떤 의미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이번에 그 어떤 심사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어떤 그 재료의 기법으로 나누지를 않고 네. 작품의 내용, 표현 방법, 표현 기법, 표현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나눠서 심사를 한 것을 보고 아 이게 참 새로운 공모전이구나. 네. 그래서 아주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니까 저희 심사위원도 편하죠. 이것저것 눈치 볼 거 없고 제가 어떻게 심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뒤에 오는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서양화를 해서 서양화를 이렇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서양화, 동양화는 우리나라에서 나누지 외국에서는 그냥 회화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화적인 기법으로 봤을 때 하나로만 묶어서 볼 때는 좀 작가들이 출품 작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기법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철학적인 내용이 좋다 하면은 획기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야를 이렇게 철저히 나눠줬기 때문에 저는 그 나눠진 분야에 맞는 작품들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 기법으로 왔을 때 이거는 담게도 안 그렸는데 어떻게 이게 상을 줘?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피카소나 뭐 샤갈이나 뭐 모딜리아니가 뭐 담게 잘 그려서 천재 작가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중도 박수듯이 예. 표현 기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요새 뭐 외국의 유명한 뭐 데미안 호스트 같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죽은 상어, 죽은 소를 갖다가 알고리다 넣어놓고 그 수천억짜리 그림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현대 미술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도 그 미술이 이렇게 자꾸 현대 미술로 바뀌면서 다변화되고 다원화되는 거에 대해 맞춰서 지금까지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의 어떤 심사 방식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우리도 심사를 해서 이 많은 미술 인구들, 청년 작가들이라든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저는 이번 피카디리 미술관에서 했던 그런 어떤 아트 프라이즈 그 공모전 형식은 참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는 실제 2020년 올해 하는 그 앙대방당전의 어떤 그 공모 방식이 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시대에 맞는 공모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하죠. 그 유명한 부조리네요. 부조리를 계약하는 과정이 아니 뭐 얻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행의 부조리를 우리 다들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그 부조리를 깨나의 실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우리 신재란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앞으로 한국 화단에서 이렇게 심사도 하고 이렇게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확장한다는 건 해봄직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앙대방당 2020 코리아를 진행할 때 앞에서 그 피카디리 아트 프라이즈를 통해서 어쩌면 실험적인 부분들을 도전과 창작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앙대방당 2020을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어쩌면 실험적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앞으로 해볼 만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된다면 그 연계해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앙대방당 2020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심사 어깨 넘어서 잠깐 봤어요. 근데 이 관장님 무슨 뭐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근데 결과적인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 기계가 무슨 이거 상당히 생소한 말인데. 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오랜 그 경험이
그래서 정말 헛되지가 않고 그 내공이 정말 그만큼 계셔서 심사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시다 이런 거예요. 그 수순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분들도 그걸 속아내시더라고요. 네. 그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관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요번에 원래 프라이즈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네. 국내에서 상당히 또 정상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네. 그분들은 마음을 하심하시고 정말 비어진 마음으로 동일하게 일반 작가들하고 똑같이 그 속에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다 속아내시네. 네,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 조금 이게 다른 그림들이다. 이분들은 다르게 또 평가돼야 된다면서 정확하게 찾아내셨는데 100%를 다 청하시는 아니 무슨 그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신진 작가들이 어떻게든 그 자기가 이제 화단에서 작가로 훌륭한 작가로 크기 위해서 등용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수습벌되는 평소에 또 지가 존경했던 수습벌되는 기성 작가들이 공모전을 해서 많이 하나 그분들이 상을 타게 되면은 내년에 누가 여기를 도전을 하겠어요? 이거는 공모전이 이건 모양은 좋지만 대단한 분들이 내서 좋다는 이미지는 있지만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구분은 있어야 그 공모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격려 차원에서 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 작가 개념에서 낼 수 있는데 잘못되면 그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다른 참여 작가들이 아니 이분들이 공모전처럼 심사를 상을 타면은 우리는 무슨 기회가 와? 그럼 공모전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심사위원회에서 이분 정도는 공모전에 내는 게 아니라 초대 작가로 여기에 그 어떤 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참여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되고 구별이 됐을 때 신진 작가들이 편하게 그림을 담아낼 수가 있죠.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보고 골라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도 30대에 많은 공부를 하였고 용기를 받았고 아까 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론에 큰 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등용문이 되고 이게 새로운 빼묻지 않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심사를 하시면서 심사를 할 때 그 안목이라는 것이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미술 안에서의 또 그 총체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총체적인 안목으로 보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자, 2020 왕땡빵땅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저는 뭐 이게 일종의 이제 공모전이고 공모전이 이제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네.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대개 우리나라의 모든 공모전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전을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거는 어떤 뭐 단체에서 하거나 뭐 미술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룹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모전에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들이나 또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그 운영위원들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네. 우선은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정이에요, 공정. 네. 근데 공정이 왜 공정이 안 되냐면은 어떤 그 수익만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사업적인 개념으로 네. 경제성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작가들을 이용하는 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는데 저는 운영위원 심사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번 참여했으면은 3년이나 4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연속적으로는 못하게 해요. 네. 그건 대부분 그거는 맞춰줘요. 왜냐면은 화단에서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운영위원들 심사위원들은 당해 한 번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참여하는 행사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작가적인 역량과 인품이라든가 실력을 검증받아서 인정받아서 운영위원이 되는 심사위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속된 말로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차비 정도를 받고 이제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딴 생각을 해가지고 부조리한 어떤 심사를 해서 자기 측근을 상을 준다든가 뭔가 이런 커넥션이 있어서 했을 때는 언젠간 이게 알려져요. 그리고 그림이 되는 거는요. 이 수상자 도록이 남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 안 가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니 이 그림은
대상판공보다 이름이 좋은데 이런 얘기가 돌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술이라는 거는 그 심사위원회 아주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은 객관적으로 해제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공모전은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이게 좀 정상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좀 문제점이 많어. 말하자면은 인맥이라든가 학맥이라든가 뭐 사제지간이나 이런 아니면 신앙적이면 금전이 오가면서 되는 공모전 같아. 그리고 소문이 나버리면은 진짜 훌륭한 그 순수한 작가들이 거기를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끼리끼리 하는 그냥 뭐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그거는 이제 그런 공모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운영위원을 하든 심사위원을 하든 평생 하는 거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위촉이 돼서 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옳은 정신을 갖고 올바르게 좋은 작품을 뽑아주는 공정성만 기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뽑아 놓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나왔을 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대상과 입선과 특선의 이 작품이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 곰곰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 광대팡당은 역시 운영위원회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참 괜찮은 분들, 실력도 검증되고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들이 역시 운영을 하고 심사위원을 하니까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자체가 다음 공모전에도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심사비를 뭐 몇 대를 받습니까? 몇십 받고 차비 정도 받고 내가 내 평생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소신 있는 분들을 주최 측에서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 운영위원들은 또 소신껏 훌륭한 분들을 심사를 모셔서 냉정하게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줘서 진짜 누가 봐도 좋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물론 몇 개의 공모전은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어떤 재단이라든가 또 옛날에 뭐 중앙일보사라든가 한국일보 이런 데는 그 심사비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워낙 큰 그 재벌 기업들에서 언론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전은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거의 국가에서 하는 그 뭐 국전은 저도 10년을 떨어졌어요. 참 피눈물 나게 했죠. 11년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특선을 냈지만은 민전에서는 바로 제가 입선 특선을 했어요. 그거는 그 그림을 보는 폭이 다른 공모전보다 시야가 좁지 않고 진짜 신진 작가들이라는 그 넓은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에 부담 없이 탄탄한 그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공모전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걱정하는 게 이 양당팡당 공모전도 피카데리 미술관에서 주관을 하고 유빈문화재단이라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은근히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에서 이런 그 크기의 그 자체 미술관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시도 공간을 못 구해가지고 저 지방 가서 한다든가 뭐 좀 안 좋은 데서 하면은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서 하니까 저도 은근히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작가들 입장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작가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수상자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상금도 제대로 받고 또 그런 작가들 여기서 2차적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선이 형성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장은 사실 악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바른 소리를 할 거예요. 저 관함 무섭습니다. 좀 막합니다. 그래서 진짜 차별화되고 진짜 신선하고 지금 미술계에 좀 신선한 바람이 한번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앙대팡당 2020 공모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1차적인 뭐 책임이야 주최 측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의 양심, 도덕성
그 심사하는 그 기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심사를 정확히 보는 공정성이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생명이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공정성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신진환 그 운영위원장님과 그 전에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나름대로 한쪽에 내면에 어떤 걸 꿈꾸고 계신 게 있는데 네. 제가 살짝 엿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한국화단에서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국화단이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한국화단도 연령층에서 조금 많이 이제 젊은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서 좀 힘있고 또 좀 패기 있는 그런 화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작가들이 들어오려면은 한국 화단 자체가 좀 신선한 분위기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젊은 작가들이 참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모색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 화단이 길게 가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오늘 처음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아까 어제부터 계속 기업 그 우리 파트너십 청산 네, 프로그램 네. 이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얘기 듣죠.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앙대방의 2020 코리아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또 작가와 또 기업이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동행 관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은 구조적으로 또 이렇게 시스템화하기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앙대방강을 진행하면서 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작가와 또 기업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화단에 또 어떤 또 좀 새로운 것도 기운을 또 불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때 그 행사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문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강력하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얻었습니다. 한 말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뭐 문화 선진국이 다른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 45년을 그림을 그려도 네. 뭐 참 구체적인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미술 작가들이 교편을 잡는다거나 뭐 대학교에 근무한다든가 미술을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이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전부 노숙자 취급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여기 뭐 전시도 막 50번 하고 그래서 막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한 그 실지 작가의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검증이 돼도 제가 힘들어서 은행에 가면은 이거는 직업이 무직 입은 노숙자 같기 때문에 노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작가들이 그 느끼는 그 참 괴리감, 어떤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 참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배들한테는 물려주면 안 되죠. 결국은 문화선진국은 그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대학교, 대학원에 투자한 그만큼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문화 쪽으로 어떤 그런 파트너십이 돼서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렇죠? 모양상 우리가 동행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후원이고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건데 이 작가들이 우리가 그림을 뭐 그쪽에 보답으로 그림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형에 우리는 문화적인 그 노력을 해서 작품을 온 국민들한테 평생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유명해지면 결국 국공립미술관에 다 기증하고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항상 거의 그 입장료도 안 받고 무료로 보여주는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문화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좀 그런 쪽에 좀 노력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작가들이 편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빨리 만들어주는데 그 여러 가지 터전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공모전도 있고 또 여기서 등용된 작가들을 평생 후원을 해서
그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되면 그 작품 가치로 수백 배의 보상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나라의 문화적인 자산이 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후원 어떤 시스템은 많이 하셔서 좀 편하게 작가들이 참여하고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완전히 책임이 네, 그런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일이 정말 중대 사안이구나, 이렇게 가슴 있게 받아들이고, 야,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공감이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많다면은 좀 뭐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도 알리고,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울려가면서 서로 이게 같은 진동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애니콜이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시장의 5천만 국민 중에 10대, 20대가 사주는 애니콜 순환 그게 존재해요. 똑같습니다. BTS도 우리의 내부적인 마니아가 있어요. 음반을 팔아주거나 채널을 돌려주거나 그렇죠.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미 필름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우리가 적어도 1,000만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올리면 판매되는 소비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미술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택한 게 의도적으로 보통 후원을 받으려면 뭐 1,000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50만 원, 500만 원을 축소한 이유는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역산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거꾸로 마니아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1,000명이 모이면 사실 50억이죠. 크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탄생해도 이 프로그램을 궁극은 우리가 스타 마케팅입니다. 궁극은 이제 이게 일을 위한 일을 위해서는 안 되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1억 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업은 노출이 1억 이상 조회가 돼야 유튜브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참여가 노출이 돼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기업들 홍보할 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이제 동행이 되죠. 여기까지 어려운 공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요번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작가 발굴로 넘어갈까요? 예,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 관장님? 예, 요번 안경박 때 스타가 나오느냐? 예. 또 충분히 이제 스타들은 잠재 스타들은 많이 계신데 발굴하는 쪽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발굴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신전환 운영위원장님도 앞에 좀 희망적인 걸 말씀하신 것처럼 와 보니까 좀 새롭게 보고 또 우리 미술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것도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작가를 발굴한다던가 한다면 또 한번 또 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가 발굴도 나름대로 또 야심차게 또 새롭고 신선한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순수한 이제 그 응모하는 네. 작가, 뭐 신진 작가든 중견 작가든 뭐 원로 작가든 작가는 똑같은 작가 입장에서 좀 이제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뭐 TV 조선의 미스트롯부터 미스터트롯, MBN의 보이스킨 해가지고 좀 난립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전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 노래 잘하는 것을 말하자면 쉽게 하면 오디션.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케이블, 종편, 뭐 지상파, 공중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방송사도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CF니 뭐니 해서 부수적인 게. 그래서 저는 우리 화가들도 분명히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작가들이 그 가수들처럼 많을 텐데 저희는 이제 같은 예술이어도 예능하고 순수예술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뭐 오디션 보지 방송으로 할 수도 없고 상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2020의 앙대 판단점처럼
좀 신선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이제 여러 방송에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네.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더 구원을 하자면은 다 상을 주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남을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역대 수상 작가들이 오히려 상을 탔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후속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오히려 안 탄 것만 못 탄 작가로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그 수상 작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외 진출을 시켜줘야 돼요. 저도 50년, 40년 가까이 그림을 했지만은 어느 화랑에서 제 그림을 갖고 상해 아트페어라든가 뭐 홍콩 아트페어라든가 세계 유수 아트페어에 나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가의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선택이 돼서 거기에 나가서 보여주느냐 했을 때는 내 그림이 부족하더라도 어디선가 내 그림을 갖고 나갔을 때는 세계적인 작가로 픽업이 되고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회 부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에 숨겨진 많은 그 좋은 작가들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을 하면은 그냥 상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팀들을 탱크죠. 이 인력 탱크를 가동을 해가지고 아, 이 친구들은 올해는 우리가 상해 아트페어 한번 보내자. 그렇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죠. 스위스 바젤에 한번 보내보자. 뭐 LA, 시카고 같은 데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두 명을 발굴이 되면은 스타가 되면은 그건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그걸 후원하는데도 그만한 보상이 돌아오고 우리 한국 미술을 그 저기 BTS만 알리고 그렇죠. 이 가수들만 띄울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말로만 이루지 말고 우리 화가들도 젊은 화가들 띄워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후속적인 행사, 세계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고 우리 기대 안 하고 후배들만큼이라도. 자, 어떻습니까? 숙제만 계속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속이 상해 죽겠어요. 텔레그램 보면 아주. 예, 예. 아, 저희는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떤 일부분들은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순수하게 접근해서 네. 발굴을 했을 때 결국은 작가들에게는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됐고 그렇죠. 또 우리 미술관 측에서는 좋은 작가가 발굴됐을 때 이것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작이 되고 또 어떤 사업도 연속선상에 이렇게 고리가 잘 이어져 가지고 문화가 애당초 시작할 때 그 좋은 마음 또 앞으로 비전을 보고 했던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조금 시간을 가진 거기 앞에까지 뒤에 비전적인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까지 다 포함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이런 뜻으로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는 일관돼요.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일관되시죠? 있습니다. 예. 그 해외 진출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피카데리에서 꼭 해야 될 수준이라고 보고요. 또 시간 관계상 우리 신재란 교수님 오셨습니다. 많이 지났죠. 작품 세계 간단하게 우리 듣는 시간을 좀 취임하세요. 어떻습니까? 작년도 1학년도였나요? 저기 그 개인전 얼마 전에 네, 월계로 네, 하시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또 센세이션한 작품을 이번 그전 개인전에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놀란 바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쪽에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정말 꼬집듯이 또 현대 미술 또 현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에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또 그리셨는데 내면에 또 나름대로 판타지아를 또 갖고 계신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이 상당히 색깔이 아주 강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 강한 컬러로 여태 일관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희들이 지금 묻는다는 저한테 제가 검증받는 것 같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하여간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어떤 뭐 저에 대한 필요이다기보다는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젊은 작가들한테 하나의 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용기를 내고 노력하면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인기 있는 쉽게 얘기하면 좀 이쁘고 편하게 걸 수 있는 그림들이 또 있고 또 아주 철학적이고 시대를 비판하는 비판 정신이 숨어 있고 철학적이고 좀 난해하고 어려운 그림도 있습니다. 네. 예술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거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밀레나 이런 고어 그림은 그냥 평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천재 작가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어렵게 그리는 요새 추상 마크 로스콘가 보면은 그냥 거의 단색인데도 아주 작품가도 대단하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제가 봐가면서 저도 의아했어요.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택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좀 시사성도 있고 좀 철학적으로 보는 관람자들에게 좀 어떤 계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 자료 수집이라든가 모든 데서 어려워요. 고증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다가 또 극사실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 체질에 맞았기 때문에 그때도 추상도 하고 풍경도 하고 조금씩은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해서 사실 제 그림에는 시대적인 비판, 역사적인 어떤 재인식, 그 다음에 어떤 인체 비약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소극적인 욕망에 대한 좀 잡스럽게 좀 많이 내용을 그렸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그림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작품의 어떤 시장성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부수적인 직업을 갖든지 쉽게 얘기하면 강의를 나간다든가 또 작업실에서 레슨을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다른 직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면서 사실 거의 40이 다 돼서 풍경화라는 부분을 했어요. 왜 했냐면은 제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제 원래 그림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풍경을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40살에 풍경화를 도전을 했고 비구상은 최근에 와서 비구상 쪽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참 개인적인 욕심이지만은 저는 대비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고 내후년이면 70이 되는데 우선 극사실에서 안경을 끼고 그동안 그렸다 하더라도 자꾸 도수가 안 맞고 손이 간헐적으로 떨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누구나 느끼는 거.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손을 안 놓고 작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마감하기보다는 그러면 한번 마음대로 색을 쓸 수 있는 형태에 신경 안 쓰고 하는 추상도 좀 해보자 해서 사실 추상화가 작년 올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틈틈이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가 오만하고 건방을 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풍경도 있고 인물도 있고 배경에는 이미 추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속에 추상, 풍경, 반추상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제 그림 그려왔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꺼내서 좀 지루할 때 제가 그걸 하면서 추상도 해보고 풍경화, 구상도 하고 누드 소품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또 제 작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후배 작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변절하는 것처럼 저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조심스럽게 전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재주잖아요. 풍경화든 인물이든 남의 다른 장르 영역을 할 때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경화를 잘 그려도 어느 날 갑자기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물화의 대가래로 풍경화를 그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좋게 보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기법에
아주 역량이 될 때까지는 저는 끝없이 그 극사실 기법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전쟁, 평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시대의 화두를 계속 제 작품 속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네. 비판도 하고 네. 또 수용도 하고 계몽도 하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제가 애들을 기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 말씀에 손떨림이라는 말에 가슴이 와 닿는데요. 예. 어떤 형식과 내용을 초월해서 나는 계속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손떨림 가슴에 뭉클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예, 예. 네. 우리 저 관장님이 취임 한번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죠. 예. 그건 잡스 럽게 하셨는데 잡스 럽게가 아니고 재난 럽게. 네. 제가 재난 럽게를 좀 이해해 보면은 우리 신재란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작품이 겉보기에 현대미술의 강렬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유의 철학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미술로 드러나게끔 작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경이나 추상을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풍경이나 추상이 아니라 깊게 고뇌하고 또 마음속에 많이 삭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작업들이 진행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다른 장르의 그림들 원래 좀 극사실주의라든가 초현실주의 다뤄왔던 부분과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유의 철학으로서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재남스럽게가 바로 철학적 사유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아, 예. 용기가 용-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해주시면서 예. 뭐 오늘 뭐 이 상황은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유림문화재단하고 피카데리 미술관에서 참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이 2020년 올해 앙댕팡당전을 얼마나 우리가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미술계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림을 하고 있는 이 많은 우리 미술 학도들에게 희망을 줘서 야 이제는 나도 이렇게 좋은 공모전도 있고 네.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클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던져주는 거죠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모두가 좀 개인적인 욕심은 전부 접어놓고 오로지 그 성공적인 우리 앙댕팡당 2020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있었어요.